러시아 대통령 선거 87%의 득표율로 5선이에요, 5선.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개표가 되었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고. 푸틴의 정적이 있었어요. 나발리 교도소에서 사망한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경찰이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선언한 거겠죠. 그렇죠. 알아뒀다 어디서든 써먹으면 좋을 글로벌 선거 이야기,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한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선거 열전 매치 포인트 허준입니다. 2024년 지구촌은 선택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려 47개국에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이러니 어떻게 매치 포인트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계의 선거 이야기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알겠다까센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4년 첫 번째 매치 포인트. 올해 유럽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선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해주실 러시아 출신의 한국인이시죠. 수원대학교의 벨리아코프 일리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왔지만 지금 현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음 자체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처음에 한국에 오실 때 귀화해야지라고 오신 거예요? 전혀요. 처음에 왔을 땐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유학하고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되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하다가 또 회사에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21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한국인이 돼 있네. 네, 거의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선거 77%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흘간 치러졌습니다. 무려 87%의 득표율로 푸틴 대통령이 5선이 됐어요. 네. 5선이에요, 5선. 그쵸, 5선이죠. 2020년 7월쯤에 개헌이 돼서 원래는 재임 제한이 있었는데 그건 없애고,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있었던 임기를 무효화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임기 두 개 더, 그러니까 두 번 더 가능하게 됐죠. 여지껏 했던 거 무효로 하고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효로 하고 새롭게. 그렇죠. 새롭게 두 번 더. 다시 태어났네요. 근데 그거는 6년씩이니까 지금 2024년에 당선되었으니까 일단은 이번 임기는 2030년까지. 근데 사실상은 2036년까지는 그냥 정해져 있다. 연장이 되었죠. 러시아 역사의 역대 제일 장기 임기를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거죠. 스탈린보다는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여지껏은 스탈린 29년. 29년은 했죠. 네. 푸틴이 그보다 지금은 또 기록을 깰 확률이 제로가 아닙니다. 매우 높다. 자, 근데 이렇게 대통령을 오래 하다 보면 권력이 흔들리거나 뭐 견제하는 세력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푸틴은 견고합니다. 87%.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전 국민이 찬성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87%라는 득표율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분들이 익숙한 뭐 개표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당선 다음 날에 이제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분이 나와서 그냥 발표를 해요. 그냥 결과를. 개표 결과 발표합니다. 네. 87%로 푸틴 대통령이 됐습니다. 끝. 네. 그 다음 날에 그냥 뉴스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개표가 되었는지 우리도 알 수가 없고, 뭐 참관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참관인제도 없어요. 없어요. 폐지가 됐어요. 원래는 있었는데 2000년대만 해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건 아까 우리가 87%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과연 87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렇네요. 진짜로 그냥 발표하는 거면 뭐. 네. 자, 그리고 사실 푸틴의 정적이 있었어요. 나발리. 그렇죠. 대선 한 달 앞두고 교도소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거의 2주 전? 네, 3주 전. 네. 나발리를 지지하는 분들도 꽤 있죠. 엄청 많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밖에서 행동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발리를 지지한다는 말로만 바로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발리에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나발리의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례식을 추모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네. 그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고 그 묘지에 와서 추모하고 애도하는 그런 행위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그쵸.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정보군이나 뭐 경찰이나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이나. 근데 푸틴 대통령이 본인이 좀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나는 그렇게 강압적이지 않아 뭐 약간 이런 시도들을 TV 방송에서도 나오고 했잖아요. 하고 있죠. 네, 그 매년 하고 있는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근데 말 그대로 정치 쇼일 뿐이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외딴 마을에서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어떤 할머니가 전화를 해서 우리 화장실이 막혔어요. 대통령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딘가에 그 마을에 있는 뭐 이장에 막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바로 막혔잖아. 뭐 조치를 해.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럼 그거를 전국민들이 보면서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대통령이 실제로 국민들을 많이 걱정해 주는 거다. 자, 근데 뭐 이런 정치 대담을 하는 모습, 뭐 국민들을 위한 퍼포먼스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왜 TV쇼나 이런 거에 자꾸 보여주느냐라고 했을 때 세계인들에게 우리 러시아 국민은 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퍼포먼스다라는 의견도 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이죠. 이런 러시아와 같은 사회는 일반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랑 다른 원래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독재는 사실상 국민들이 나를 지지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게 유일한 이 정권의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2024년에 87%의 지지를 받았다는 걸 전 세계에 공표했다는 건 지금 우리 국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렇죠. 지지하고 있다라고 선언한 거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거는 당연히 외부용으로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가끔 보면요. 정말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진짜 지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던데요.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이런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콘크리트 지지층 한 13%에서 18%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아야 20%. 근데 그것도 계속 전쟁이 이제 그 흐르면서 죽어드는 네.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2019년 5월에 취임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요. 올해 5월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이 와중에 선거를 모처리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저도 우크라이나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단 이번에 대선이 취소가 됐어요.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헌법에서도 그런 조항이 있답니다. 경영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대선 치르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국에 계엄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선으로 헌법상도 그렇고 대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젤렌스키 임기가 좀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쟁이라는 것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일리아 씨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못 갑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러시아에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원래는 블라디보스토크였어요. 오, 네. 제 고향입니다. 정말요? 네, 블라디보스토크 출신입니다. 왜냐면 킹크랩을 먹으러. 혹시 고향 음식 중에 뭐 이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왕새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큰 네. 새우가 있어요. 딱 블라디보스토크에만 살고 있는 그런 그래요? 새우 종류인데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새우를 삶아 먹는 그날이 오기를 빨리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 매치포인트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